EISNTFJP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각각의 이제 기능과 역할이 있어요. 오. 그래서 EI가 이제 에너지의 방향성, 주의의 초점이면 SN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보를 인식하는 방법이고, 이제 T와 F가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기능을 하는 위치거든요. 아, 판단이에요? 전 네. 감정인 줄 알았는데 그쵸. 판단이었군요. 그래서 그럼 판단을 감정으로 할 건가, 아하. 이렇게 사고로 할 건가, 이렇게 나뉘는 거니까 음. 일상에서 부딪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딥톡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굉장히 오래 본 인연인데, 그쵸? 네. 우리 달림 선생님 모셔서 너무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는 잘 알고 있지만 본인 음. 소개를 카메라 보고 잠깐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커뮤니케이션, 또 그중에서도 MBTI 전문가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달린 선생님, 제가 달린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그 달린 선생님은 가장 여러 가지 매력이 진짜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매력이 목소리인 것 같아. 그쵸. 이게 외적인 부분보다도 목소리에 많은 것을 좀 이렇게 담겨져 있는 편이죠. 근데 저희가 달린 선생님을 조금 알고 나면 달린 선생님의 목소리보다 더 큰 부분이 달린 자체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네. 영상에 이런 게 좀 잘 담겼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달린 선생님은 여러 가지 분야에 되게 저는 전문성이 있다고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조금 더 깊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사람들에게 알리고 계신 부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이랑 소통 이쪽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부분에 관심을 두고 좀 연구하시다가 이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신 그런 계기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제가 또 사람이라든지 또 소통하는 거, 여기에 저라는 사람이 관심이 많았었고, 그리고 원래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회사에서 사내 강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CS나 세일즈 강의 또 코칭을 주력으로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 회사는 나왔지만 제가 또 잘하고 좋아하는 분야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분야에 좀 오래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사람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평소에 되게 다양한 관심사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중에 우리가 이제 사람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나는 사람은 별로 다른 사람 관심이 없어. 이렇게 하는데, 조금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가지는 그 포인트, 사람을 볼 때도 여러 면을 볼 수 있으니까, 그 포인트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너무 진부하긴 하지만 저는 이제 대화하는 커뮤니케이션에 가장 관심이 많고요. 제가 이제 궁예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관심법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이게 네. 대화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의 마음이나 이 사람의 세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뭐 판단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의 세상은 이렇겠구나 하는 것들을 보는 재미가 크죠. 즐거움이 커서 좋아합니다. 그럼 달림 선생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을 때는 대화를 통해서 아시는 거면 대화를 많이 하시겠네요? 그쵸. 뭐 하루 종일 대화를 한다고 볼 수 있고, 네. 우리가 교육이나 강의 장면도 일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현장에서 우리 교육생분들이랑 끊임없이 어떤 소통을 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날엔 계속 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화를 그냥 아주 단편적으로 봤을 때 대화를 누군가랑 하는 것을 즐긴다 하면 그러면 달림 선생님은 인가요? 네, 극입니다. 네. 극이면 그럼 본인이 에너지를 얻고자 하면 네. 그러면 사람을 만난다? 이렇게 조금 보면 될까요? 젊을 때는 그렇게 많이 했었었고요. 근데 이제는 음. 저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음.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향형이면 무조건 밖으로 뛰쳐나가서 사람을 만날 것 같긴 하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혼자 있는 시간도 즐기는 어느 정도의 균형을 찾지만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를 얻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소통과 커뮤니케이션 관련해서 많은 부분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최근에 가장 많이 나가시고 조직하셔서 이제 강의하신 부분 중에 주제가 MBTI잖아요. 그쵸. 그러면 MBTI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자 하는데 네. MBTI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MBTI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원래 MBTI는 제법 역사가 길었는데 갑자기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코로나가 그 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왜 갑자기 코로나 때부터 사람들은 MBTI에 갑자기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조금 거기에 대한 의견이 좀 있으실까요? 네. 뭐 코로나 때부터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저는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심이 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카페에 갔는데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걸 제가 다 듣거든요. 귀가 열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강 씨는, 한 씨는, 뭐 이 씨는 하면서 성씨의 어떤 유형화해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오.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는 혈액형으로 얘기를 했죠. 음, 음, B형, 음, 음, A형. 그래서 그것이 시기에 좀 따라서 이제는 조금 더 이제 MBTI라고 하는 좀 정식 검사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런 좀 검사에 기반한 그리고 좀 더 풍부하게 알 수 있는 거기로 좀 변화된 것이지 갑자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관심을 늘 있어 왔지만 네. 그것에 대한 뭔가의 음. 기준을 찾고 음. 있었던 것 같고 그 기준에 네. 대한 관심이 좀 바뀌지 않았나. 네. 그럼 어른들은 뭐 강 씨가 뭐 저희 언제 특히 옛날에 뭐 그런 얘기 네, 어른들 강 하잖아요. 씨와 채 씨가 고집이 있다. 맞아, 뭐 이런 맞아. 얘기를 하셨던 것 네. 같고. 맞나? 근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네, 어. 그러고 뭐 달미 선생님 전화에 한참 뭐죠 혈액형 얘기를 했었던 것 그 같고. 맞아요, 맞아요. 혈액형 뭐예요? B형. 근데 맞더라고요. 이렇게 읽어보면 맞아, 맞더라고요. 맞죠. 혈액형이 뭐예요? 뭘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라면 A형? 물어보는 사람 A형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A형입니다. 저는 네. 혈액형 전문가는 아니어가지고. 저 기억하는 게 예전에 놀러와라는 그런 토크쇼에 네. 혈액형 특집을 한 적이 있어요. 오. 저 기억하는 게 원래 자기는 자기 혈액형에 되게 관심이 그치, 많잖아요. 그치. 그래서 제 혈액형 나왔을 때 사람들이 혈액형이 뭐야 했을 때 뭐인 것 같아? 물어보면 다 A형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약간 기억이 나네요. 그렇군요. 점점점. 네, 그래서 지금 음. 그 MBTI로 넘어가면 근데 이제는 다 MBTI를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때 그치. 혈액형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MBTI를 할 때 이제 IY부터 얘기를 할 때 그냥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 더 에너지의 방향성이라고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긴 해요. 굉장히 네, 정확히 맞죠. 잘 알고 에너지의 계시네요. 방향성. 네, 그래서 근데 저는 I와 E를 알고 나서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밖에 사람 만나면 그렇게 피곤하고 근데 실은 그 사람을 만나는 게 피곤한 게 아니라 저는 그 전화도 그렇고 오. 실은 메일이랑 메시지만 봐도 피곤해요. 네. 그래서 제가 난 진짜 아니구나. 근데 저를 예전에 알던 사람들은 너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MBTI는 바뀌나요? MBTI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성격을 포함해서 바뀌지 않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제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살펴보면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기질이라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의 부모님을 통해서 얻어진 양육의 환경, 그러한 것이 이렇게 에센셜하게 종합돼서 성격이 될 거고, 또 그 성격을 바탕으로 이 사람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경험하죠.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합쳐지는 게 우리는 통칭해서 성격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20대 초반의 성격 혹은 MBTI가 가장 자기답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바뀌지 않는 것이 맞지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좀 긴 얘기가 될 텐데 그 유형에서도 이제 매우 분명한 범주가 있고 또 약한 범주가 있잖아요. 그러면 약한 범주일 때는 사회성이 높아진다거나 뭐 그런 차이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대 저는 그렇게 막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가 음. 열심히 네. 열심히 지금 사회생활을 약 20년간 하고 난 저는 이제 사회화돼서 성격이 약간 변화가 있었다. 그렇게도 있겠지요. 느낄 수도 있죠. 그리고 대표님이시잖아요. 어떤 회사를 이끄는 그런 역할과 책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직 그 나이는 아니시지만 중년기 MBTI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랬을 때 사람의 나이가 드는 성숙과 성장도 이제 유형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게 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사람들이 보통 이제 정식 진단지를 경험하지 않고 MBTI를 그 온라인에서 간이 검사를 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것과 정식 진단지는 얼마나 다른가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정식 진단지 종류가 네. 제가 알기로는 그 공식 협회가 있고 네네. 거기서 나온 것만 쓰는 게 정석적인 건데 그게 되게 종류가 많지 않아요? 저 하나씩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침을 꼴깍 삼키게 되는데 MBTI 유형이 매우 분명하신 경우에는 실은 비정식 진단을 검사가 맞는 표현입니다. 비정식 검사를 할지라도 매우 분명하니까 똑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검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어떤 뭐 임상이라든지 어떤 연구자들의 협업을 통해서 신뢰도나 타당도를 확보한 결과물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약한 범주나 그런 범주에서는 정식 검사를 해야 좀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중요한 건 그것을 누가 해석해 주냐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식 검사를 해야 이렇게 정식 검사자가 진단을 하는데 같이 작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연결이 잘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좀 얘기를 해주셨던 것들 검사지라고 하면 우리가 검사지. 네, 검사지 진단은 이제 인간이 종합적으로 개입해서 평가나 판단을 하는 작업이니까 너무 이제 전문성 있어.
전문가라고 하기 좀 쑥스러울 때가 있는데 어.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 MBTI의 용어를 제가 일부러 사용하지 않고 한 93문항 정도 되는 일반적인 검사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일반적인 검사지도 일반이 있고 조직 검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때 작업할 때 회사에서 요청에 따라서 회사에서의 나의 강점이나 리더십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일반과 조직으로 또 나누어지고요.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 한 140 문항이 넘는 좀 딥한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음. 검사를 하게 되면 내향이나 외향성 안에 들어있는 세부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거까지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습니다. 저 기억나요. 기업에서 이제 인사과에서 그때 요청하셔가지고 네네. 신입사원분들 대상으로 MBTI를 정식으로 검사를 하고 네. 근데 그 정식 검사 진단지를 HR에서 네. 요청해서 가져가셨거든요. 네. 네. 그분들 회사 잘 안타깝죠. 다니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음. 근데 그런 것들이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뭔가 이 사람이 뭔가 각자의 성향에 맞게 뭔가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을 알고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되게 좋게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그쵸, 시도들이. 그쵸. 이거를 평가나 판단 장면에서 사용을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고 좋은 의도, 그러니까 의도는 사람마다 또 맥락에 따라 달라지니까 의도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이해해서 어떻게 보면 좀 맞추어서 혹은 인정하고 수용해서 함께 나갈 방법을 찾아가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저는 건강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MBTI,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혈액형일 때는 네 개가 너는 그러니까 그래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저희가 조금 이제 그 검사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면서 네. 16개의 유형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런 것도 받아들이는데 다른 음. 사람이 이런 좀 나랑 다르다라는 것도 조금 더 받아들이는 자세가 된 것 같거든요. 너무 예를 좋네요. 들면 뭐 나는 I라서 이렇고 너는 E라서 그렇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조금 더 차이를 인정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I와 E는 뭐 그렇지만 뭐 저는 일하면서 좀 더 차이가 느껴졌던 게 S랑 N인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저는 검사를 제 검사지를 보신 분이잖아요. 네, 그쵸. 제가 되게 극단적인 사람이잖아요. 네. 예, 제가 S가 100이 나왔는데 검사를 2번 했는데 음. 그래서 실은 그래서 제 커뮤니케이션이 이런 부분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실은 저는 했어요. 네. 잘못됐다라기보다도 제 최근에 저는 항상 이제 귀를 쫑긋 세우고 다니고 정말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이 많아서 어떤 식당에 갔었을 때 음. 그 식당이 정말 맛있었거든요. 처음 갔던 식당이었는데. 음. 근데 다른 손님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한 아저씨가 그 사장님한테 "여기 몇 시까지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사장님이시면 "몇 시까지 해요, 사장님?" 하면 몇 시 맞춰요? 뭐 "9 시까지 해요. 8 시까지 해요." 여기까지예요. 예. 그런데 사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늦게까지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근데 그 늦게는 언제까지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무조건 그렇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S는 9 시까지입니다 하면 N은 추측을 어느 정도 해요. '아 이 사람이 몇 시까지 한다는 건 아마 늦게 올 것 같다.'라는 그런 것의 질문인가? 그러면 "늦게까지 해요."라는 걸로 좀 크게 이야기를 하는 경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커뮤니케이션에서도 그렇고 되게 극명하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럼 S와 N은 그러니까 저희가 S는 A라고 얘기했을 때 A라고 얘기하는 네. 사람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음. N은 A라고 얘기했을 때 음. A가 A라는 걸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오가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었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요? 방금 조금 더 이렇게 제가 이해가 필요하긴 하지만 S는 우리가 실제라고 하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오감이라고 하는 걸로 정보를 인식하거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N은 조금 더 인식되어지는 대로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16차원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 세상에서 한 번 더 해석도 하고 좀 더 미래로 나아가서 좀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식스센스, 육감에 의존한다 막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해석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왜 그럼 음. 저희 회사에 S이신 분도 있으시고 네. 근데 실은 ENFP가 많아요. 아니면 INFP. 오. 그래서 저는 되게 노력하는 게 저의 말의 뒤에 이면에는 아무 뜻이 없는데 네. 해석을 하고 계시는 음. 상황을 본 적이 있어서 제가 입사하고 조금 초반에는 저는 S가 100%인 사람이라 그 뒤에 아무런 의도가 없다.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또 각자의 차이가 있으니까 맞아요. 다르실 수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오로지 MBTI만으로 설명을 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사람은 왜 자기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관적인 사고의 틀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또 해석이라는 단어도 너무너무 이렇게 부연할 것들이 많지만 내 세계에서 이 말을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뭐 똑같이 파랑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파랑색은 차이가 있는 것처럼 자기 세상에서 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인간이라면. 요즘에 이게 MBTI는 좀 관심을 가지고 그 어느 정도의 그 이해를
T가 생긴 지는 좀 됐잖아요, 이제는. 네. 몇 년 됐는데 제가 요즘에 조금 재밌게 보는 건 그냥 S, 그냥 N, 뭐 T와 F 이게 아니라 네. NT, 어. NF 이 조합, 네. ST 조합 음. 이게 조금 더 사람들이 이제 그 인스타 밈을 보면 네. 그 이제는 조합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사람들의 의식 수준은 그러니까 뭐 단순히 지적인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고 의식 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아까 성씨, 혈액형, MBTI. 근데 MBTI에서도 EI 정도가 아니라 조합으로 나아간다는 게 굉장히 평면적이지 않고 입체적인 영역까지 고려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되게 쉽지는 않은 영역인데 그런 측면도 좀 새롭기도 하고 그리고 MBTI가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전체 16가지로 조합을 하기도 하지만 뭐 대극으로도 심플하게 보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기질의 차원에서도 이렇게 4가지로 조합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풍부하게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수준이 높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S와 N도 좀 차이가 있지만 네. 처음에 이제 뭐 너 T야? F야? SNL에 그거 보셨어요? T들이 F를 헤아로 다니는 거? 짤로만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T와 F가 MBTI 그 양극성에서 제일 조금 각광을 받았던 분인 것 같은데 네. 그 T와 F는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그 T와 F가 굉장히 이제 질문이 굉장히 좋으셔서 넘어갈 수가 없는데 EISNTFJP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각각의 이제 기능과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EI가 이제 에너지의 방향성, 주의의 초점이면 SN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보를 인식하는 방법이고 이제 T와 F가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기능을 하는 위치거든요. 아, 판단이에요? 전 네. 감정인 줄 알았는데 그쵸. 판단이었군요. 그래서 그럼 판단을 감정으로 할 건가, 아하. 이렇게 사고로 할 건가, 이렇게 나뉘는 거니까 음. 일상에서 부딪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길어지죠. 질문 하나에 대한 답이. 그러면 이거 판단 이거는 처음 생각했어요. 그래요? 왜냐면 저도 왜냐면 저는 많은 강의 콘텐츠를 맞아요. 접하다 보니까 네. 네, 그냥 약간 선무당처럼밖에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판단이라고 저는 진짜 감정의 그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판단을 하는 기준이다. 그러면 근데 저희가 왜 이 4가지 분류 중에 T와 F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공감할까요? 아무래도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아까 그 설명이 굉장히 끄덕여지는데 감정이 있고 없고는 아니지만 그걸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거나 판단의 장면에서 누군가는 좀 관계나 인간과 감정을 고려해서 하는 것과 옳고 그름, 팩트 체크로 하는 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느낄 것 같아요. 많이 이제 연인이나 친구, 조직 안에서도 이렇게 분란도 나고. 네. 분란은 아닌데 제가 뭐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작년 하반기에 그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냥 아주 경미한 사고가 났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직원들 같이 밥을 먹다가 한 명한테 나 사고 났어 이렇게 하니까 다른 한 분이 누구가 실이에요? 100%예요? 이렇게 해서 저는 네. 근데 상대방 100%래 이렇게 저는 그냥 네. 웃으면서 상대방 100%래 이렇게 했는데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둘 빼고 다 ENFP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근데 심지어 그 대화에서 뭔가를 서로 느끼지도 못했어. 네. 근데 그분들은 왜 사고가 났는데 괜찮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누구 과실이에요? 웃으면서 100% 상대방 100%래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 되게 이질감이 느껴졌다. 되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야 로봇이야 뭐야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괜찮아 뭐 많이 아프지 뭐 이런 것들인데 T들의 눈에는 이게 이론을 좀 넘어서 대화의 장면을 가져오면 괜찮으니까 병원에 안 들어 누워 있고 괜찮으니까 내 눈앞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괜찮냐는 질문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차라리 과실이 어떻게 나왔는지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죠. 궁금하기도 하고 이 사람을 좋아할 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네가 더 이걸로 좀 손해를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근데 F들은 이제 정서적인 것들 혹은 관계 그 자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괜찮아 많이 아프지 하는 그런 따뜻함이 있고 그런 거죠. 이 대화 중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겠죠. 저희 많은 일상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저희 그 같이 사시는 분이 한번 뭔가 상처받은 일이 있으셨는데 저의 평소의 성격을 아니까 상처받기 싫어서 티 꺼지라고 한번 딱 그 선을 긋고 공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던 장면이 생각이 나서 순간 웃음이 났네요. 건강하시네요. 서로의 그래서 MBTI를 잘 안다는 거는 뭐 나를 잘 아는 것도 되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니까 이 사람하고 어떻게 좀 잘 지내볼까라는 그런 것까지 연결이 되면 참 잘 사용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T와 F는 차이가 제일 진짜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그게
컨텐츠화가 되게 많이 됐잖아요. 그쵸. T-Wife가. 짤도 엄청나게 많고 네.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좀 예전이긴 하지만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걸 보다가 너무너무 캐릭터들이 MBTI 형태로 유형화가 되어 있어서 의아해하면서 봤었거든요. 근데 후에 기사 검색을 해보니까 그 MBTI를 설정해 놓고 작품을 쓰셨더라고요, 작가님께서. 그래서 T와 F가 저는 붙는 장면이 굉장히 재밌어요. 아, 그래서 일상에서 많은 것 같아요. 그 띠 아세요? 음? 띠 채널? 띠? 띠이라는 채널이 뭐야? 있는데 거기 한번 보세요. 거기 네, 엄청 꼭 볼게요. 재밌어요. 네, 그 음, T와 F의 위로 그 커플의 유형이 있는데 T끼리 거기 T와 F의 차이가 아니라 음, T끼리 커플인 거 음, F끼리 커플인 거를 비교를 해놓은 게 있는데 위로할 때 음. 너만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F들한테 되게 상처인 얘기인데 그쵸. T는 저는 너만 그렇게 고생하는 게 아니다 이게 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하면 음. 그거 엄청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댓글 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 그런 짤들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았었던 것 음. 같고, 근데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하지만 실수를 때로는 하는 게 저희 그 산악 동아리, 지금은 잘하지 않지만 동아리에 굉장히 F가 높은 언니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좀 T거든요. 그래서 뭐 티야? 우리 T야. 그래서 야, 우리 뭐 언제 뭐 산에 요번에 등산 갈래? 했다가 그 언니가 생각해 본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F들한테 생각해 볼게는 약간 두루두루 완곡한 거절인데 제가 그때는 그거를 저도 일상에서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월요일 날에 다시 물어봤어요. 언니 그때 갈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언니가 다시 한번 못 물어봤다. 좀 더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기다리다 며칠 있다가 또 물어봤어요. 근데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그만하라고. 언니 지금 거절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볼게 짤도 저는 되게 일상에서 생각해 공감하는 볼게가 거예요. 거절이에요? 처음 T시죠? 네, 이 사람을 그거 너무 많이 배려한 들어봤는데? 거절입니다. 많이 들었는데 저 진짜 약간 상처받았어. 그렇죠. T에게는 이런 거죠. T에게는 정말 생각해 볼게. 내가 일정이 되는지 이걸 할 수 있는지면 F에게는 안 돼. 다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볼게로 지금 깨달았어. 많은 생각해 볼게. 다시 그래. 반추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성하게 되네요. 네. 네. 그 눈치가 없었네. 솔직하신 거죠. 저는 좀 궁금했던 게 MBTI의 이런 16개 유형을 컨텐츠화 해놓은 그 밈 중에 네. 빵 묶는 거라든지 너무 좋아요. 그거랑 자는 모습 이런 거 있죠. 네. 근데 그런 걸 보고 제가 되게 놀랬거든요. 네. 진짜인데?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연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뭐 이제 뭐 연구자들이 빵봉다리를 묶고 하는 거를 찍진 않았겠지만 아까 그 네 가지 이제 지표의 위치가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가장 마지막 얘기를 한번 해보면 JORP가 그래서 생활 양식을 뜻하거든요. 다른 거랑 연결이 된 이제 생활 양식이니까 생활 양식이에요?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람의 제 가방 아까 보셨죠? 가방 이제 누가 봐도 P일 것 엉망진창이잖아요. 같은데. 맞아요. 극강의 P인데 그게 더럽다는 게 아니라 제가 더럽다는 게 아니라 좀 정리가 덜 되어 있는. 그러나 저는 저기서 모든 걸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쵸. 근데 제이는 확실히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요런 걸로도 이제 빵봉지 묶는 걸 유추할 수 있죠.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근데 J와 P만 있는 게 아니고 16개의 모습이 다 있잖아요. 맞아요. 빵 봉지를 먹는 모습에.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유형이 조금씩 해서 그 밈을 만든 사람은 정말 MBTI를 잘 아는 사람이다라고 저도 인정이 됩니다. 근데 자는 모습까지 어떻게 그렇게 잡아요? 그래요. 자는 모습은 저는 본 적은 없는데 약간 그거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저 차차에 당한 줄 알았어요. 정말요? 그냥 하나 얻어 걸린 거 아닐까요? 아니 너무 근데 저는 제가 ISTP니까 ISTP 것만 보거든요. 네. 다른 건 관심도 안 가져요. 음. 네, 근데 까먹고 있었어요. ISTP는 ISTP만 보고 맞아. ISTP에 관련한 것만 보고 재밌거든요. 맞아요. 다른 건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ISTP들은 자기 자신이랑 관련된 것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딴 걸 어차피 보시지를 않고요. MBTI나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MBTI가 관심이 있어서 볼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직업만 봐요. 근데 다른 유형은 안 그래요? 다른 유형은 뭐 유형에 따라 다르긴 한데 예를 들어 ENFP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유형의 설명이 좀 풍부하겠지만 사람에 대한 관계나 관심이 되게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유형 전체를 아는 걸 되게 좋아하죠. 그리고 MBTI가 대화의 물꼬가 될 수가 있으니까 뭐지 하고 맞추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미루어 짐작해서 좀 어떻게 하면 잘 관계할까도 고민할 거예요. 굉장한데. 근데 저희 직원분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도 있었어요.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F가 아니라 자꾸 T가 돼가는 느낌이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T가 사회화가 되면 사람이 T화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사회화와 T화를 연결하기는 실은 좀 어렵긴 한데 우리가 회사 생활, 조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 자체가 오늘 기분 나쁘니까 대표님 저 출근 안 할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안 그리고 되지. 기분 나쁘니까 이 클라이언트는 엉망진창으로 할게요 이렇게 안 되니까 어느 정도의 이렇게 사실관계, 뭐 옳고 그름, 감정을 좀 배제한 것들이 조직 안에서는 일어나다 보니 그런 게 좀 이렇게
오염이라는 단어는 좀 크긴 한데 그렇게 화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조직 생활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건강한 음. 사람은 적절히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이나 이러한 것들을 잘 데리고 그런 조직 생활도 잘 이렇게 균형 있게 가는데 너무 또 배제하면 안 되잖아요. 감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음. 배제되지 않도록 좀 고민할 필요도 있는 지점인 것도 같고요.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께서. 음. 그 MBTI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상담을 하는 것보다 또 네. 기업에 가서도 대규모 인원을 데리고 음. 이런 강의를 하시잖아요. 네. 거기에 가면 되게 음. 다른 유형들이 음. 함께 앉아 있을 텐데 맞아요. 그러면 진단 이렇게 검사를 하고 나서 음.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반응들을 현장에서 주로 보이세요? 정말 이렇게 우리 이제 강의나 코칭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너무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매 순간에 어떤 경험들을 저도 많이 하게 되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최근에 한 대표님께서 자영업자 분이셨어요. 그분이 자기 유형 검사를 하고 결과 해석을 듣고 나서 60이 넘으신 분이셨거든요. 음. 내가 이때까지 왜 사업에 망했는지를 알겠다. 아, 거기서 네. 너무 인생의 큰 통찰을 얻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어떤 사실 MBTI는 16가지 중에 하나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잘 이해하셨다면 인간은 누구나 다르고 그리고 다 각자가 각자의 개성화라고 하는 것들을 결국에는 다루게 되거든요. 음. 인간을 어떻게 16분의 1로 재단할 수가 있겠어요. 음. 그러나 나라는 사람을 좀 잘 알게 되면 예를 들어 그분은 사장님이시니까 음. 뭐 예를 들어 마지막 유형의 J와 P에서 P가 너무 높으면 계획성이라는 거 없이 되는 대로 일을 수행하셨을 거고 음. 그러면 너무나 우연성에 걸려서 어떤 건 운 좋으면 되고 안 되고 하면 사업에 이제 부침이 많으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음. 그것을 이렇게 검사지를 통해서 좀 정식으로 하면 '아 내가 그래서 이랬었구나.'를 좀 크게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회사에 제이가 아무도 없는데? 아 그래요? 그래도 뭐 저 어느 정도 유형만 있으면 한 명 있어, 한 명 있어. 네. 근데 저희 제이들이 다 나갔어요. 아니, 그 농담이고, 음. 왜냐면 음. 저희끼리는 저희가 이제 변경성이 많은데 저희끼리는 맞아요. 뭔가 계획을 했다가 또 음. 바뀌면 네. 뭐 그럴 수 있지 하는데 음. 그게 안 되는 분들이 되게 그렇죠. 힘들어한다라는 얘기를 듣긴 했었거든요. 근데 충분히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업은 어쩔 수 없이 변동이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어 오늘만 해도 우리 되게 러프하게 시나리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걸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갑자기 다른 걸로 어. 옮겨왔어요. 음. 이제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해가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할 수는 있지만 약속이라든지 계획이나 어떤 조직화가 되게 중요한 사람 입장에서는 '와 내가 코피 터지게 이거를 A안을 준비해 왔는데 이거 뭐지?' 하고 좀 상처를 입을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상처는 오늘 안 입었습니다. 피하죠. 아니, 재밌네요. 작년인가 인턴분이 자기가 너무 피로 알았는데 저희 회사 와서 자기가 제이인 것 같다고 얘기를 아. 하더라고요. 미안하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어서 덜 P가 극강의 P를 보면 음. '나는 P도 아니다. 나는 J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J 유형에서도 좀 약한 사람이 강력한 J를 보면 '와 이거 나는 J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원래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래도 또 업의 특성인 것 같아요. 네, 생각해보고 있게도 못 알아듣고. 그래도 일할 때 음. 조직에서 제일 사랑받는 유형 중에 하나가 ISTP래요. 처음 사람이 듣는 얘긴데? 좋은 의미로 이렇게 음. 명쾌하고 왜 단순하잖아요. 단순하지. 그게 안 좋은 의미의 단순함이 아니라 사람이 그 약간 명쾌함, 깔끔한 그런 것들은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편안함을 주거든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준다는 건 같이 일하면 편한 일이거든요. 해달라면 해주고 아니라면 맞아. 아니고. 그래서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하는 거를 좋아하는 고객사 확실히 있더라고. 인기 있는 유형이 ISTP래요. 좋아, 좋아. 축하합니다. 좋네요. 갑자기 기분 좋아졌어. 축하. 갑자기 그 성공하는 기업가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제가 무슨 짤에도 봤는데 저 짤을 진짜 많이 보니까. 짤 좋아하시네요. 큰 기업들 대표님들 중에 회장님들 중에 다 INTP, INTJ 어. 전부 다 네. 그쪽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이렇게 막 이재용 회장님, 뭐 최태원 회장님 이런 쪽도 다 INT로 TP 아니면 J가 더 많고 네.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음. 그런 그 교집합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오늘은 주제가 MBTI를 지금 주력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MBTI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그걸 어떻게 MBTI로 설명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오늘 주제를 좀 맥락을 고려하면서 가면 그러니까 NT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NT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두 가지를 조합해 보면 기질적으로 일단은 현실도 중요하긴 하지만 미래를 포함해서 좀 장기적인
시선이 되게 중요하고요. 어. 지금 여기도 중요하긴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뭐 해야 될 것들, 하고 싶은 것들, 도전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 되게 유연한 분들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 T가 가지고 있는 뭐 옳고 그름을 포함해서 지식에 대한 탐구 같은 것들이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 크고 먼 미래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고드니까 리더가 가지고 있기 너무 좋은 유형이라는 지금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 공교롭게 NT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MBTI가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데 음. 막 이렇게 막 가장 어울리는 뭔가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딱 단정은 할 수는 네. 없지만 말씀을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음. 되게 괜찮은 검사네. 도구 근데 저는 최근 들어서 더 많이 생각하는 게 인기 있는 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오래 가는 것도 그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음. 그래서 MBTI가 전 세계적으로도 밈도 나오고 하는 걸 보면 좀 대중적인 인기가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 유행을 탔다 내렸다 하긴 하지만 계속 가고 있는 도구잖아요. 그래서 도구로서는 사람을 뭐 예를 들어서 성격에 원래 좀 더 좀 좋은 검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일반적인 검사는 우리 혹시 빅5라고 하는 성격의 5요인 검사가 가장 일반적인 검사거든요. 그런데 그건 유형화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좀 재미가 없어요.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근데 음. MBTI는 16가지로 딱 해서 마치 이렇게 딱 맞춰주는 게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형화나 그런 재미가 주는 것 때문이기도 하고 사람은 어디에 좀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지고 싶다? 내가 어떤 유형이다 하는 맞추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좀 인기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 기업에서 그 진단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그 검사하는 걸 좋아하시는 네. 게 왜냐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판단을 그래도 객관적 근거가 있는 거를 좀 선호하시는 편인데 그 중에 하나가 MBTI인 것 같고 요즘에도 MBTI를 많이 하셔서 이제 몇 년간 이제 이게 지속됐던 인기가 있으니까 네. 그 MBTI 말고 뭐 없어요라고 하시는데 MBTI 말고 또 뭐 이런 검사 뭐 또 다양하게 뭐가 있나요? 셀 수 없이 많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셀 수 없이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건 검사자가 무엇을 측정하고 싶은지라는 의도가 음. 있어야겠고요. 근데 이건 너무나 조금 좀 심리적이거나 그런 쪽은 조금 배제를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업에서는 개인 대 개인의 작업보다는 정말 많게는 우리가 몇백 명씩 작업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너무 내면적인 것까지 들어가게 되면 때로는 그분이 불편하실 수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음. 기본적으로 MBTI는 물론 열등 기능이라는 요소도 있지만 16가지 중에 어떤 것도 좋고 나쁜 게 없거든요. 다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참 잘 맞으니까 그거를 맥락으로 보면 뭐 기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기질과 성격 검사를 할 수 있는 TCI라는 검사도 굉장히 좋은 검사이기도 하고 좀 재미 여부까지는 갈 수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빅5 그 네오 검사라고 하는 것도 되게 이론적이긴 한데 성격 심리학에서는 좀 중요한 검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분량이 많긴 하지만 권하진 않고요. 분량이 많긴 하지만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MMPI 같은 예를 들어 분량이라는 게 네, 검사의 검사 분량이죠. 분량이 막 500문항이 넘거든요. 500문항이요? 네. 얼마 전에 제가 한 기업에서 그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 가지고 "그걸 왜 하시려고 하냐." 해서 "이 검사 저 검사 다 했는데 우리가 뭐 방송 보다가 그걸 했다길래." 해서 "아 그 검사는 제가 권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것도 성격 검사인데 정신병리적인 것까지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음. 그러면 회사에서 하기는 난감하죠. 조금 근데 개인적인 상담에는 네. 굉장히 좋은 그쵸, 검사실 그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좀 더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아까 커뮤니케이션 이런 얘기들도 했었는데 TA라고 하는 교류 분석을 하게 되면 정말 커뮤니케이션에 나의 어떤 자아나 어떤 방식을 좀 이해할 수 있는 TA 교류 분석 검사도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사티어 의사소통 유형의 검사도 있고 그거는 그때 우리 작업도 같이 한번 해본 적이 있었었는데 저 빼고 있어요 그때.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맞아. 자기니까. 아니 사티어 검사를 저희 직원분들이 하셨잖아요. 저 네네. 빼고.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이 제가 오늘 무슨 유형이다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 기억이 안 나지. 그쵸. 이게 막 총 5가지로 하는데 가장 거기는 좋고 나쁨이 있어요. 그래서 좋고 나쁨이 나쁘다기보다는 유형인 거죠. 아. 그래서 가장 좋은 거 하나를 배제하고 4가지 중에 하나를 이해하면 사실 성격이라고 하는 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잖아요. 그럼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언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요소를 차지하니까 언어적인 습관이나 방식도 있을 거고 그런 거를 검사를 하게 되면 아 내가 이런 유형이겠구나 하는 이해까지도 가게 되고 뭐 애니어그램 뭐 디스크 너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맞아 디스크 되게 많이 했어요. 그쵸. 지금도 요즘도 하고 많이 네.
옛날에 되게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좀 덜하긴 하지만 그것도 되게 스테디셀러잖아요. 디스크는 이유가 그때 있어요. 많이 있었죠. CS 교육에서 네. 고객의 음. 유형을 음. 판단하고 뭔가 네. 즉각적인 이런 행동을 맞아요. 하시면 이런 유형이니까 이렇게 응대하세요. 그쵸. 디스크 자체가 인제 행동에 대한 유형을 하는 거죠. 음. 그러면 MBTI는 쪼끔 더 들어가서 성격에 대한 부분, 물론 이렇게 딱딱 자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좀 더 들어가서 이렇게 가니까 디스크가 좀 표면적인 행동 양상을 보여줘서, 그리고 16 가지보다는 4분의 1이 고객 이해하기가 되게 수월하잖아요. 음. 그래서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지 음. 않았나? 그거 있잖아요. 저희 장형 그 네. 머리형 나눠서 하는 그거 음. 검사 뭐죠? 이제 애니어그램의 맞아. 형태로 애니어그램. 그건 사람을 이제 9 가지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 몇 번 유형이 몇 번 날개를 쓰고 그거 걔가 그쵸. 애니어그램이죠. 근데 이것도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 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하나가 아니라 2 개, 3 개씩 이렇게 조합이 되거든요. 음. 애니어그램도 날개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교류 분석도 뭐 마찬가지고, 다들 깊이 있게 들어가면 유형이 좀 더 심화되고 확장이 돼서 깊이 있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저 그 생각났어요. 음. 어떤 이제 이런 거 주로 강의하시는 강사님들 같이 모였으면 네. 너 몇 번 날개를 써서 그래. 뭐 몇 번 유형이라서 그래. 음. 너 MBTI라서 근데 음. 너 퍼센트가 그래서 그래. 이렇게 막 그렇게 그쵸. 얘기하셨던 음. 기억이 생각이 나네요. 한참 네. 꽂혀 있을 때 얘기 많이 하고, 이제는 쪼금 거기서 쪼끔 음. 더 어 좀 벗어난, 좋은 의미에서 소화가 되면 오히려 거기에서 좀 벗어나게 되는 것도 같아요. 음. 재밌네요. 음. MBTI랑 그러니까 음. MBTI를 다 우리가 뭐 자기의 유형을 다 알고 나와 인제 같이 근처에 있는 지인들의 MBTI 정도 그러니까 네. 늘 보통은 알고 있지만 네. 인제 이렇게 좀 깊게 얘기를 해 보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좀 의도인 것 같고요. 음. 저놈이 뭐 이래 가지고 미분이 이런 게 뭘 거야 이거보다는 이 음. 사람이랑 되게 잘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좀 뭐 편안할까? 혹은 뭐 잘 지낼 수 음음음.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는 의도가 선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좋은 결과적으로 결과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의도가 선한 거 음. 중요하다. 의도가 되게 선한 거. 중요하죠. 그래서 기업에서 많이 찾고 있겠죠. 좋은 의도로 MBTI를. 그쵸. 꼭 네. 그래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음. 그 평소에 여러 가지 인제 관심사들이 있으시잖아요. 음. 이제 그 강의 얘기 그러니까 뭐 MBTI 얘기 조금 벗어나서 음. 본인은 MBTI가 뭐예요? 아까 E라고 얘기는 하셨고 네. ENFP예요? ENTP입니다. ENTP? 네. 그럼 아까 성공을 어. 생각했던 INTP, INTJ와 방향성만 다른 건가요? 다행이네요. NT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 음. 분야에 좀 깊이 몰입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음. 좀 변화에도, 그러니까 좋은 점에서 얘기하면 안 좋은 점도 있고요. 변화에도 좀 잘 유연하기도 하고, 음. 그런 것들이 이 일과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커뮤니케이션 아까 그 사람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서 음. 커뮤니케이션에도 관심이 가지게 됐다라고 음. 말씀을 주셨는데 음. 그럼 평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영감들을 음. 받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음. 아까도 계속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카페에서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대화를 듣는다든지 음. 네. 아니면 뭐 영화를 볼 때 아까 드라마 보면서도 네. 유형별로 사람을 좀 음. 본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음. 평소에 좀 이런 영감을 받으시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책도 그렇고, 음. 또 살아가면서 제가 겪고 느끼는 거, 거기에서 영감을 많이 받고, 그래도 책이 제일 어떤 콘텐츠로서는 많이 영감받는 부분인 것 같네요. 저도 알기로 책 많이 읽으시잖아요. 그쵸. 최근에 뭐 좀 재밌게 본 책이라든지 좀 관심이 보고 영감을 받으신 책이 있을까요? 가장 최근에 읽었었던 책은, 누군가한테는 재미가 없을 수는 있지만 이제 닥터 지바고 닥터지바고? 를 읽었을 때 음. 너무 좋아서 거기서도 좀 많은 어떤 경험을 하기도 했고, 사실 이 질문이 저희 이제 미리 약속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의 유일하게 약속된 질문을 하셔서 보여드리려고 갖고 죄송합니다. 왔어요. 네. 제 근 몇 년 사이에 읽었을 때 책 추천을 받을 때 굉장히 마음이 고민이 많이 돼요. 음. 이게 내가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맥락도 알아야 되고, 또 그 사람의 책 읽는 어떤 스타일도 알아야 되니까. 근데 몇 년 사이에 읽었던 것 중에 저도 좋고 추천을 많이 해봤을 때도 좋았고, 분량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정말 다들 좀 수위 읽을 수 있는 책, 준비했어. 두둥, 신상입니다. 이북 리더기 새로 샀고요. 선물 받았어요. 저 이거 쓰는 사람 처음 봐요. 진짜 저 심지어 이게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 이거는 들고 다니는 작은 용인데, 비온나티코 린데블라드, 이름이 좀 어려워서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맞아. 나 이 책 너무 좋아해. 너무 좋죠. 음. 그래서 최근에 제가 몇 년 사이 읽었던 책 중에 추천을 받으면 이 책을 꼭 추천을 이 책 해드려요. 너무 좋아. 맞죠. 이미 스포가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오늘은 뭐 MBTI이기도 하고 커뮤니케이션이기도 하니까 삶에 있어서 갈등을 해결할 때 이런 마음이 좀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관계가 더 좀 좋아질까 이런 기대를 하게 만드는 배움이 많은 책이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 책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깊게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도 틀릴 수 있다. 그리고 네. MBTI 얘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마무리해 보면 진짜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나는 유형이 이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음. 이런 걸 고집하는 게 음.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그거를 이해를 강요하는 것보다는 네. 이 한계를 자기가 벗어나는 노력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쵸. 아까 의도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의도가 내가 뭔가 말하려고 하는 걸 관철시키려는 내가 옳다라는 의도로 MBTI를 쓴다면 아무리 좋은 도구도 이게 아니라 어떤 도구도 의도에 저는 많이 따라 달라지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또 하나가 한계를 인정하고 좀 더 발전시키고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그냥 마음 깊이 이해하고 좀 인정해 주면 그 사람이 자기의 어떤 어려움이나 싫은 모습을 안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이해하면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자연히 나아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나를 어여삐 봐주는 용도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어여삐 봐준다. 이거 네. 너무 이게 예쁘네요, 표현이. 그쵸. 그렇게 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늘 메시지를 좀 좀 요약해 보자면, 본인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좋은 의도로 이런 검사랑 네. 유형을 대하고 네. 네, 좀 다양성 인지하고 좀 열린 사고로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마음으로 조금 어여삐 바라보자. 네. 이렇게 잘 완벽. 잘하나요? 잘했을까요? 매우 만족. 매우 만족.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고 여러 기업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김달린 선생님 모셔봤고요. 이렇게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딥한 톡톡이었어요. 톡톡. 너무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